안녕하세요. 뉴스마켓에서 마켓본문 담당하는 최리나입니다. 갤럭시 S4가 간밤에 뉴욕 맨하튼 신장에서 짠 공개가 됐습니다. 애플의 사실 안방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단독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신제품 휴대폰을 공개했다라는 것도 참 의미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전 8시 좀 넘어서면서부터 왜 빨리 공개를 안 하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짠 공개를 했습니다. 반응은요. 생각했던 하드웨어 쪽 사양 스펙이 나왔다라는 정도의 기대에 이제 부응했다라는 반응하고 뭔가 좀 새로운 혁신까지는 없었다. 디자인은 조금 아쉽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이것이 바로 최신의 핸드폰임을 증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이엔드 이미 증명이 됐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폰보다 확실히 삼성전자 쪽에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함께 하신 분들도 4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죠. 저도 한 명이었는데 이후에 유튜브에 좋아요 이제 손가락을 올려주신 분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주가도 오르고 우리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코스피가 잘 가야 되잖아요. 약발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갤럭시 S3 때도 그랬대요. 이게 주식이라는 거죠. 그 전에 막 미리 올랐다가 짠 하고 공개되는 날은 주가도 빠진다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대응을 잘 하셔야겠는데 약발은 갤럭시로부터 전혀 못 받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해외 증시 마감 상황부터 차례로 살펴보면서 우리 증시 현재 조금 부진한데 이유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뉴욕입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83포인트 간밤에 또 올랐군요. 이제 14,500선도 가볍게 뚫어주었습니다. 나스닥도 현재 12년 내 최고치 가장 3대 지수 가운데 강한 종목인데요. 강한 지수인데요. 3,258선 그리고 S&P 500은 2007년 고점이 1,565선 정도 되는데 이제 2포인트 정도만 오르면 됩니다. 참 S&P 500 사상 최고치 기다리나 못 빠지겠네요. 다우는 일단 8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또 이루어냈습니다. 유럽 쪽도 이어서 가보실까요? 1% 안팎의 주요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0.7%, 0.9% 오른 영국과 프랑스를 위시해 독일은 1% 넘게 오르면서 낙스 30이 8,000선을 넘겼군요. 이후 정상회의가 이제 오늘 밤부터 열리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긴축 일변도에서 조금은 성장 얘기가 나오면서 긴축의 고삐가 좀 늦춰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역시 부양 쪽에 힘이 조금 실리면서 유럽 증시가 올랐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본 니케이로 가볼까요? 자, 일본 니케이가 12,500을 오늘 장중에 한번 터치를 했고요. 지금 상승폭이 약간 줄었지만 12,470 라인입니다. 어제 확실하게 반등 포인트를 잡고 오늘 추가 상승을 해냅니다. 역시 돈을 푼 나라의 주가는 강하군요. 네, 돈을 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래서인지 약합니다. 삼성전자까지도 이제 조금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코스피 현재 흐름입니다. 1991.84, 10포인트가량 내리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한번 1990도 깨어졌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진행하는 출발 증시 와이드 개장하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까지는 2000선이 겨우 지켜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방송 끝날 무렵에는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밀리고 조금 전에 1990이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미 수급의 요인이 지금 화면상에 드러나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점심도 아직 안 먹었는데 11시 30분 막 지나는 구간 2,370억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관도 지금 488억 정도 기관은 순매수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빠진다는 거 그나마 그만큼 개인들이 좀 사고 있기 때문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그만큼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선물도 많이 팔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지금 2천억대 현물 순매도 하고 거래소만 봤을 때 선물을 5,000계약 넘게 파는 거 요 모습을 언제 보셨죠? 바로 어제 보셨을 겁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쪽의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괜찮아요. 오늘 또 한 번 갭상승 출발했었고 지금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약간 하락 반전하는 듯 했는데 또 곧바로 상승 포인트도 조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사흘째 상승하면서 555선도 장중에는 돌파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어제 종가상 550을 뚫고 또 한 번 기록을 내고 있고요. 하락 반전돼도 더 빨리 올라오는 그런 코스닥입니다. 아무래도 형님이 조금 주춤할 때 코스닥도 장중에는 연동이 되는 모습이지만 종가상 언제나 이 꼬였던 수급이 하루 만에 그러니까 장중에 모두 소화가 되면서 막판은 결국 올리는 코스닥이죠. 오늘도 그런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 한번 보죠. 기관과 외국인. 보통 때는 이제 이렇게 오전장에서는 양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개인들이 오히려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빨간 이제 양봉을 수급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지요. 오늘도 오후장에서 한번 수급에 의미 있는 반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어제까지 샀는데 오늘 설마 매도할까요? 예, 아직 장중의 흐름이기 때문에 22억 정도 순매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언제나 플러스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기관의 코스닥 어제까지 기관이 이렇게 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미미해서 이 부분 충분히 플러스로 기대를 해봄직하다. 이런 코스닥 기관 수급에 대한 기대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환시장으로 한번 가보죠. 원달러 환율이요. 이제 1,100원대를 완전히 안착시키는 모습입니다. 어제 금리가 동결되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물량까지 많이 나와서 어제 환율이 10원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한 2원, 3원 가까이나 오르면서 1,100원대가 완전히 안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이제 1,100원대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위도 막혀 있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한번 뚫리니까 역시 쉽게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나하나 조금 시총 상위 종목을 조금 오늘은 특별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4 공개하고 나서 얼마나 빠졌는지 지금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삼성전자 낙폭이 오늘 곧 시장의 낙폭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얼마일까요? 150만 원을 깨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148만 7천 원 정도 달리고 있는데요. 148만 6천 원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2.24% 하락세. 61선이 지금 이렇게 깨지는 모습. 전문가들은 이제 녹색 라인에 61선을 잘 보고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맞고 갤럭시 S4 출시하면서 더 밀리며 이 녹색선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하락이 나올까요? 전문가분들은요, 갤럭시 S3 공개하고 나서도 삼성전자가 한두 달 쉬었었기 때문에 역시 그 전에 이렇게 미리 오르고 충분히 오히려 그 새로운 신제품 출시 이후에 조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갤럭시 S4가 얼마나 팔리는지 그 집계를 보고 나서 매매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공개가 됐으니까. 오늘 확실히 뉴스의 팔자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학습 효과상 밀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요, 정말로 시총 상위주의 흐름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밀리는 시점입니다. 마이너스 2.24%. 하지만 지금 오르고 있는 쪽이 무엇이죠? 바로 차입니다. 현대차, 모비스, 그리고 기아차, 포스코는 오늘 세아베스트와 함께 좀 밀리지만 자동차주의 선전으로 이렇게 시장이 조금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현대차가 한 3%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장중에 삼성전자가 한 1% 정도 하락했을 때는 2,000을 지켰는데요. 삼성전자가 1%대가 아니라 2% 이상 낙폭을 키우자 자동차주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2,000 사수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 의외로 삼성전자가 빠지는 대신에 자동차가 오르는데요. 그 이유를 환율에서 찾기보다는 기관에 오늘 단기 수급이 조금 자동차주에 들어왔다. 이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를 돌아보면서 교훈이 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마감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코스피는 뭔가 얻은 소득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1980은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참 많았던 한 주였는데, 자, 코스피의 현재 흐름을 조금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여기서부터 긴 꼬리가 달렸던 이것이 이제 월요일이었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오늘까지 왔는데, 자, 2000 라인이 어디죠? 여기 정도가 2000입니다. 제가 조금 삐뚤빼뚤하게 긋겠지만 2000을 종가상 지키기도 했었고, 지키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이 제일 밑꼬리인 이 정도가 한 1980선 라인, 의외로 녹색선하고 별로 격차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그 정도 부분을 건드리고 있긴 한데, 자, 지금 제가 많이 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지금 모습인데, 여기도 조그만한 이 밑꼬리가 보이십니까? 요 정도 부분에서 누가 언제나 사서 들어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뭘까요? 코스피는 한 요 정도 라인에서는 언제나 안 빠진다. 그 라인이 1980선 정도입니다. 어려운 용어로 1980에서는 하방 경직이 확보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요. 다시 한번 좀 화면을 좁혀볼게요. 자, 근데 코스피가 갔습니까? 가지 않았죠. 그냥 버티기만 했습니다. 자, 주식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데 내가 돈을 잃지 않을 거야 라면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코스피가 가야 됩니다. 근데 빠지지 않고 있어요. 이번 주 교훈은 뭡니까? 코스피는 1980만 가면 누군가 사서 안 빠지더라. 대신에 올라가지도 않더라.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해야 수익이 나는데 코스피는 안 빠져요. 근데 안 가요.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화면에 나오죠. 6주 연속 상승이 지금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주봉도 한번 보여드리죠.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이 완성되는 날이어서요. 이건 이제 일봉이라서 조금 많이 올랐네, 과열 부담이 느껴진 차트입니다만 주봉으로 가보죠.
와, 이렇게 잘 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한 주가 되는 거예요. 요때도 올랐거든요. 요때부터 1, 2, 3, 4, 5, 6.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이것이 완성이 되는 오늘 종가상 완성이 될 텐데, 이번 주에만 2%가 떴고요, 코스닥이요. 이렇게 6주 연속 상승세는 확실히 추세,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월봉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 라인을 약간 넘어섰죠. 이번 월봉이, 그러니까 3월봉이 이렇게 넘어서는 이 모습. 이번 3월달 월봉에서 뭔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 코스닥 6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봉은 굉장히 무거운데 이 월봉상 뭔가 상단을 돌파했다. 금융 위기 이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한 550선을 오늘은 555선까지 돌파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코스닥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근데 나 코스닥 많이 오른 것 같아. 너무 불안해. 코스닥에 가는 건 알겠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어. 라시는 분들은 하십시오. 매매를 하시는데 현금화도 하시면서 또 사시고 또 현금화하고 사시고 이거를 조금 병행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주식을 언제나 샀다가 6개월 뒤에 꼭 팔고 1년 뒤에 팔라는 법은 없죠. 빠르게 또 사고 팔고를 병행하시면 코스닥에서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종목에서도 그렇죠. 반복한다면. 자, 전체적으로 업종에 대한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는 계속 안 가는 장입니다. 지금 현재 누가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을 얘기하던가요?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만큼 최근 주가는 부진합니다. 포스코는 오늘까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철강주도 언급하시는 분들이 없죠. 정유주 누가 얘기하던가요? 없습니다. 건설주 최근에 뭐 용산, 대림산업 불나서 최근에 다 좋지 못합니다. 자, 이제는 내수주를 좀 보셔야겠는데요. 보통 내수주 하면은 경기 방어주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공격주라는 그런 수식어가 훨씬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이쪽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를 산다라는 것은 어떤 방어적인 방패 차원이 아니라 정말 수익을 내겠다라는 창의 역할로서 내수주가 이제 역할 바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수주를 그런데 언제쯤 살까? 뭐 신고가를 내고 있대. 그때 신고가에 너무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차트를 좀 볼 건데요. 자, 빙그레 같은 종목이 있다라고 합시다. 빙그레가 이렇게 막 잘 가고 갭 상승을 하고 이럴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리면요. 이번 주 월요일, 금요일 이럴 때 이제 사볼까 하셨던 분들도 조금만 참으면 이렇게 이평선 옆에 약간 누우면서 횡보를 합니다. 이런 종목이 확 떨어질까요? 추세상 그렇게 떨어질까요? 이렇게 조금 60일선 하회했을 때도 곧바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은 절대 급하게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답은 내수주에 있지만 타이밍은 역시 생각보다 한 템포, 두 템포 쉬면 유리하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맨 마지막으로 중소형주 간의 순환매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종목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관도 코스피는 안 가니까 그냥 조금은 제쳐두더라도 코스닥 쪽에서 수익률 게임, 코스닥이 꼭 아니더라도 코스피에 속한 중소형주 갖고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할까? 아마 기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IT 부품주 오늘 갤럭시 S4 공개되고 나서 약간의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IT 부품주 간의 갈 종목들은 오늘도 밀리지 않고 가는 모습입니다. 뭐 카메라 쪽 역시 그러하고요. 역시 케이스 쪽, 베트남 쪽에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 밴더들도 그러합니다. 그 밖에 바이오 쪽도 최근에 굉장히 모습이 좋았죠. 뭐 CZ, 그죠? 차바이오 이런 쪽 바이오 쪽도 계속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또 메디포스트까지 다시 한번 10만 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무거운 제약주들도 역시나 굉장히 좋은 추세적인 그런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엔터주도 굉장히 괜찮았잖아요. 기억하십니까? SM과 YG엔터가 하루 만에 6%대씩 올랐었고요. 오늘은 약간 조정받지만 기관이 역시 집중적으로 급하게 관심을 보여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누가 오르죠? 그렇습니다. 모바일 게임주가 오르고 있어요. 나 모바일 게임주 물렸는데 하시는 분들 물려도 다시 좀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신 분들은 빵끝 웃고 계실 것 같고요. JC는 오늘 추천도 많이 나왔었는데 드디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지주도 움직여요. 제지주, 종이목재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었는데 요즘에 운용사 쪽에서 그렇게 산대요. 한솔제지는 아마 차트 열어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요. 한솔제지만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솔제지 차트예요. 이게 무슨 뭐 어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수주, 뭐 빙그레, 뭐 롯데삼강 아니고요. 어제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7% 넘게. 누가 샀냐고요? 기관이요. 이런 종목을 잘 보세요. 기관이 현대중공업을 땡기든가요? 아닙니다. 한솔제지 같은 이런 종목 12,200원짜리를 땡길 정도로 최근의 흐름은 완전히 내수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패션 쪽까지 꿈틀댄다라면서 한섬과 신세계인터, 영업무역 등등을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하늘 아래 새로운 종목은 없습니다. 기관은 결국 예전에 올렸던 그런 종목들 가운데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새로운 재지, 패션주 등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고, 소위 물렸더라도 예전에 한번 시세를 크게 냈었던 그 종목 간의 최근의 순환매가 어떻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지 순서를 잘 보신다면 분명 수익을 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내수주에서 투자하신다면요.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각으로 14일 뉴욕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S4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4는 5인치 제품 중 최초로 아몰레드 패널 최고화질을 구현했으며 화면 크기와 배터리 용량이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무게는 130g으로 갤럭시 S3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사용자의 시선에 따라 화면이 자동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스마트 스크롤링 기능이 탑재됐으며 1300만 화소급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갤럭시 S4는 올해 2분기 중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155개국에서 출시되며 한국에서는 4월 말 출시될 예정입니다.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30개 출자사들이 오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코레일은 연말까지 3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용산 개발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총 2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과 자산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갚고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돌려받아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출자사인 삼성물산에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을 포기할 것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계획도 111층 랜드마크 빌딩 등 초고층 빌딩 층수를 80층 이하로 낮춰 건축비를 절감하고 과잉 공급 상태인 오피스와 상업시설 비중을 낮추는 대신 중소형 아파트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들이 이런 방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파산 절차를 밟은 뒤 용산 차량기지 중심의 역세권 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오늘 대거 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서울 서초 사옥 다목적 홀에서 주주 기관 투자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권오현 부회장은 휴대전화, TV, 메모리 반도체 등 주력 사업의 경쟁력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경영 성과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주주총회 영업보고서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이를 수익성 강화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잔여 주식 40%를 주식교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이 승인됐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오늘 오전 하나은행 본점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 98%의 찬성으로 주식교환 안건을 수용했습니다. 외환은행 주총에서도 주식교환을 승인하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 주식교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주식교환이 승인되면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인 하나금융지주는 나머지 주식 40%를 인수함으로써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은 내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되며 내달 26일엔 상장이 폐지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신세계그룹 정영진 부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신세계의 향후 각 계열사는 전문 경영인 책임 경영 체제로 운영되며 정 부회장은 신사업 및 해외 사업 진출 등 굵직한 의사결정과 대주주로서의 권한 행사에 주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해외 사업 확장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업 역량을 선진화하고 해외 사업을 강화해 글로벌 명문 서비스 유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신라는 면세 사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서울 신라호텔의 객실 개보수를 완료하는 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북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연간 3위에 올랐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북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7.1%의 점유율을 기록해 애플과 삼성전자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옵티머스 G와 옵티머스 뷰 등 최고급 LTE 스마트폰과 3G 스마트폰 시리즈를 잇따라 출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미국 기업 엑세스바이오의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엑세스바이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두 번째 미국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엑세스바이오는 2002년 설립된 진단시약 전문 업체로 말라리아와 HIV 등을 진단하는 신속 진단시약을 생산하며 본사는 미국 뉴저지에 있습니다. 3월 15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